프라이데이의 최혜린입니다. 휴가 다녀왔는데요. 시장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변동성도 컸던 모습인데 때아닌 아시아 쪽, 특별히 이머징 마켓의 금융 위기설이 돌았더라고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여파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미국의 QE 축소 우려까지 FOMC 의사로 공개되면서 더해졌던 모습인데 코스피는 1850선을 내주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다시 매수에 나서주면서 일단 1차적인 저점은 찍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 이 같은 반등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할 텐데요. 코스닥도 일본 니케이도 2%대 마지막 거래일에 급반등을 해줬었죠. 유럽과 미국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던 모습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마감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는 주택지표 부진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 지연 전망 등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3% 오르며 이틀 만에 15,000선을 회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스티브 발머 CEO의 사임 소식에 급등하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0.5%가량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39만 4천 채로 전월보다 13.4%나 급감해 2010년 5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틀째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가 0.7% 상승했고 독일이 0.2%, 프랑스도 0.2%씩 나란히 상승했는데요. 이날 나온 독일과 영국의 2분기 GDP가 모두 호조를 보인 것이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유로존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약 2년 만에 최고로 좋았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포럼을 찾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양적 완화 정책 축소에 대한 생각을 보였습니다. 연준 내 비둘기파로 꼽힌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총재는 고르지 못한 지표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열흘 전의 말을 번복하며 지표가 꾸준히 강하다는 전제하에 9월 QE 축소를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제임스 블라드 센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노동시장이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낮다며 미국이 출구 전략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이밖에 IMF 총재 등 양적 완화 정책 축소를 서두르면 안 된다는 주장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뉴욕도 마무리는 유럽과 함께 좀 괜찮았던 지난주였는데요.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은 25년 만에 불참했지만 잭슨홀 미팅 관련한 리뷰 그리고 평가 잠시 후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시초가 공약주 알려드려야겠죠? 강정호 부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일진 디스플레이를 추천하셨던 모양인데 한 2% 남짓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목표가 도달 안 해서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오늘 정도에는 도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도 6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올해 3분기 수혜 수출 전망을 내놓고 있고, 삼성전자 태블릿 PC 확대 수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000원대 배럴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과 최근 주가 수준이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 목표가는 충분히 오늘 정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목표가 18,500원, 700원까지 오늘 한번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공약 종목은 스틸 플라워라고요. 네, 다소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스틸 플라워는 그 해양 플랜트와 열 배관, 송유관 이런 후육관관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고요. 매출액 중에서 가스관으로 주용되는 후육관관이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육관관의 특성상 그 후판이 제조원가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상황인데, 스틸 플라워는 그 포스코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 전체 소유량의 67% 이상을 직거래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수천 공장 완공으로 인해서 생산성도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권 상승과 천연가스 개발 수혜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분기 대비해서 46% 감소한 461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95.5% 감소한 3억을 기록했는데 주력 제품인 후육관관이 유가 상승과 천연가스 개발에 집중적인 수요가 기대되고 있고요. 신규 진출한 3D 국가공과 해상 풍력 분야에서도 영업 활동이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향상이 좀 기대된다. 1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데 해상 풍력 분야에서 영업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요. 주력 사업인 그 후육관의 업황도 회복되고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수익성 향상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틸플라워가 원가 절감과 구조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건설과 에너지 발전에 이런 후육관을 주로 생산하는 스틸플라워가 포스코와의 그 주요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가 포스코뿐만 아니라 엑슨모빌, 쉘 이런 해외 고객사도 있고 수출 비중도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건물인 그 엑스포 주재관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이 스틸플라워가 생산한 외장 판넬을 좀 적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해상풍력 사업도 신성장 능력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해상풍력 발전기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하부 구조물인 파일 개발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런 그 해상풍력에 대한 성장성과 유가 상승의 수혜 그리고 저 PBR 매력을 줄 수 있는데요. 1분기 기준 주당 저장 가치가 8,390원대입니다. 최근 PBR 0.9배 수준인데 지금 수급도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스틸플라워를 추가 공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스틸플라워 8월 중순 이후 한 2번 정도의 급등이 있었네요. 가격 대응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8,200원과 8,3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 선절가는 7,200원 하회에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이 있었던 그 정도의 시초가, 그 정도 7,2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틸플라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첫 거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참 다행이었죠. 코스닥도 목요일날 한 번만 더 급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요. 목요일날 한 번의 급락이 좀 컸었는데 타격이 금요일날 코스닥도 급반등으로 일단 지난주를 마무리 지어줬고 코스피도 1850선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도 반등을 한 지금 오늘 어떻게 출발해 줄까요? 삼성전자가 더 힘을 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발했습니다. 더 상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유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 팀장님께서 코스피 출발 상황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반등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아침 쪽에서 5일선을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3일 이틀 연속 현재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1% 넘는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187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쪽도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5일선을 회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1877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 정도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0.4%까지 상승폭을 현재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주 초반에 이어질지 한번 이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인 IT, 조선, 철강 이런 대형 수출주 중심의 현물시장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진지 여부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과연 종가 쪽에서 188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5일선까지 일반적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지를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속해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 1180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3020피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즉 매도 성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반등이 현재 시장 반등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 현물 쪽에서는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04억 정도 매수 출발하지만 반대로 선물 쪽에서는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216계약 정도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 베이시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만약에 오늘 매도 폭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가게 된다면 기존 누적이 되는 매도 계약이 부담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는 어떤 선물 매매 동향 꼭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개인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개인과 기관은 543억 그리고 570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또 여전히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6억 그리고 기관 쪽은 80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섹터에서 전체적으로 뭐 52억 정도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푸신이란지 연금 쪽에서는 별다른 아침부터 움직임 없이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0.3%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130만 원을 회복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였던 1880포인트만큼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의 130만 원대 회복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만큼 힘을 내준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침에 자동차 섹터가 좀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97%, 기아차가 0.8%, 현대모비스가 0.56%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중심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0.78%, 삼성생명이 0.49%, LG화학이 1.27%, 현대중공업이 0.69%, SK이노베이션이 0.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속되는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1880점 회복을 노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삼성전자 들으신 대로 130만 원을 회복했고요. 현대차 오늘 부분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지만 오히려 2% 가까운 강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개장 분위기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역시 2%대 급반등에 성공했던 니케이가 오늘 추가로 더 오릅니다. 0.3% 오르면서 13,700선까지 되찾고 있네요. 자, 이번에 코스닥의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금요일에 급반등이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오늘 역시 추가 반등하고 있네요. 네, 코스닥 시장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보다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0.75% 상승을 해가지고 533포인트대에서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만한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코스피가 한 3에서 한 4% 정도 장중 하락을 했을 때, 주중 하락을 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 한 6% 가까운 거의 5에서 한 6% 가까운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반등이 강한 것이지 코스닥 시장이 너무 좋아서 더 센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540포인트 안착하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많이 포인트를 잡아준다 그러면은 536포인트도 535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61선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전체 음봉 꼬리까지 포함하자면은 그 전체 장중 하락했던 폭의 30% 정도 70%를 되돌릴 수 있는 자리가 한 535에서 536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를 1차적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하락이 끝났다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부분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그런 걸 좀 상기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8%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2%, 서울반도체가 1.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태용이라든지 포스코 ICT 모두 한 1에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CJ 오쇼핑이라든지 GS홈쇼핑 같은 종목군들은 좀 약세나 보합권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좀 엿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서울반도체가 이제 지난주에 LED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세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별로 안 빠졌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그러면 안 빠진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거 상기하신다라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추가적인 하락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비슷한 종목군들이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그러한 모습인데요. 포스코 ICT가 지난주에 강세를 띄다가 주가가 포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이번에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서울반도체가 고점을 돌파시킨다라면은 포스코 ICT도 같이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다라는 거 상기하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한 122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한 1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어찌됐든 지난주에 보신다라면은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부분들 상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폭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었습니다만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8월 22일 목요일에 한 200억 가까운 매도만 나왔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금요일 같은 경우도 5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보신다라면은 수급은 아직은 살아있다. 다만 적은 내부에 있다고 기관이나 투신하고 증권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가 얼마나 나와주는지 또 지금 같은 경우에 기관이 매수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가 장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분석까지 들으셨고요. 이어서 서울 외환시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외환시장 동향 파악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사실 동남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 자체만도 엄청났었는데 우리 달러원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움직임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내리면서 출발하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3만 90전이 하락한 111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1313원 5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금 현재는 1112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시장과 또 지난 주말에 국제외환시장 흐름을 보았을 때 달러와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큰 그림상 혼재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달러화가 주요 상대통화 대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시장에서 달러원은 1121원에 출발했습니다만 장중 1115원 80전까지 하락하면서 1116원 90전에 마감했는데요.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가격대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역외 세력보다는 당국이 원화가 동남아 통화 약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서 추정을 했고요. 반면에 장중에 급하게 반등하는 것은 글로벌 달러 강세 기대감에 따른 저가 매수 수요나 결제 수요가 작용했다고 볼 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매수 요인과 매도 요인이 서로 혼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미 경제 지표의 부진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9월보다 늦은 시기에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키면서 달러화의 급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만 달러화의 약세는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외환시장에서는 미 경제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입장을 확인하고 가려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제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부분은 달러 엔의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달러 엔의 반등세가 커질수록 다른 통화상의 달러와 강세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과정에서 달러원 역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 가운데 주목할 변수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되겠습니다. 외환시장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보다 중요하게 해석될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상되는 상승률은 2.2%보다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경우에 미 연준의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110원대에서의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한 반등과 급한 반락의 원인까지 감사합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외국인들이 사들어 온 날수만큼이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도 추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1880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현대차 지금 2%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그래도 반등이 참 중요한 때 일어났던 아주 좋은 반등이 아닐까 싶은데, 금요일날 반등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오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내내 제가 좀 체크하자라고 했던 사항들이 다우지수 121선에서의 움직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지수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지수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지수 끌어올리는지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증시가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시아 금융위기설 같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사항들을 체크할 때는 일단 다우지수가 121선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이 분홍색 라인이 현재 121선인데 이 지난달에 다우지수가 급락을 할 때, 한번 나온 이후에 재차 상승권에 들어오면서 신고가의 상황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번에 하락의 빌미를 만들면서 현재 일시적으로 121선을 현재 이탈한 모습인데, 중요한 게 이번에 과연 다우지수가 1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여기서 돌려놓으면서 우리 지수도 본방 상승을 하면서 하반기에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과연 상승이 나와줄 것이냐가 가장 궁금한 상황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존재 조건을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바닥인지 아닌지 가름할 수 있는 게 뭐죠? 쌍바닥, 쓰리바닥, 이런 것처럼 하방 경직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이 바닥은 정말 강하구나라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박해버리는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데, 일단 지난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바닥을 잡아줬던 라인대가 14,5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저점 라인 구간이 14,880포인트입니다. 일단 지난 저점보다 일단 높게 잡아주면서 121선에 걸쳐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쌍바닥이다 쓰리바닥이다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강력한 바닥이라는 이야기인데, 지속적으로 바닥의 지지만 확인하고 기술적의 반등 폭이 미미하면서 투바닥, 쓰리바닥을 자꾸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저점 라인을 높이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지만 여기서 돌려놓으면서 121선 라인을 지지로 삼고 재차 121선을 딛고 일어나야 저항이 안 되고 지지가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돌려놓지 못하고 하방 경직은 확인은 했지만 121선이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이평선들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바로 저항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강한 재료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나오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힘든 구간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드린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어떤 지지라인대를 지켜줘야 하냐, 굉장히 좀 쉬운 문제예요. 왜냐, 우리는 삼성전자를 일단 최바닥에서 잡아나온 상황이죠. 지금 풀베팅 사인을 드리고, 저도 그렇고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수익도 지난주에 삼전이 급등이 나와지면서 오늘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총 한 5% 가까이 수익 중인데, 이 삼성전자랑 똑같이 좀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삼전을 풀베팅 사인을 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상승 구도가 나와주려면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섹터들 말고 삼전이 좀 주도적으로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나와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120만 9천원입니다. 120만 9천원이죠. 그 다음에 저점이 121만 3천원이에요. 아까 다우지수 바닥권이랑 약간 흡사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 하락권의 바닥이 124만 5천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바닥 라인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야 금요일처럼 급등이 3%가 됐든 5%가 됐든 급등이 나와주는 것인데, 다우지수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다시 차트를 좀 넘기면,
다시 차선을 넘기면 지난 121선의 저점이 14,550포인트, 이번 저점이 14,880포인트, 이번에 저점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 14,880포인트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탈하지 않아야 15,200이 됐든 300이 됐든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지, 여기서 14,88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121선 라인을 저항으로 만든다.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어떤 이유를 갖다가 지금 하락의 빌미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주 좀 찜찜한 면이 다우지수 월봉 차트가 상당히 좀 아주 좀 찜찜합니다. 지금 이번 달이 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월봉 차트에서 시가가 15,500포인트입니다. 15,500포인트인데, 이번 달에 양봉이 나오겠습니까? 음봉이 나오겠습니까? 순식간에 500포인트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음봉이 나와야 된다고 봐야겠죠. 8월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의 첫 음봉입니다. 상당히 좀 찜찜은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 하지만 지난 저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880포인트는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뭐 3전이 지금 크게 들어서 일단 뭐 큰 폭으로 수익 중이니까 지수도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또 한번 포트 한번 갈아 끼워야겠죠. 지금 풀베이킹 5%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일단 3전을 2주 동안 끌고 왔으니까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하는 3전의 목표치 132만 원이 됐든 135만 원이 됐든 목표치 도달하면 1차 일단 전량 매도 때리고 다시 코스닥으로 이동해서 포트 분배한다는 점까지 생각하시면서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함께 잘 관리하시면서 큰 수익으로 계좌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가장 큰 삼성전자 풀베팅에서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한국밸류21의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아침, 코스피는 1880, 코스닥도 530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징 종목군 더 살펴보죠. 에스텍스 페노션이 지난주에 상한가 많이 쳤었는데 오늘은 엔진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이 밖에 역시 화제 종목이 된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른 현대차 등 일부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예. 일단 IT 쪽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오늘 또 그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 현재 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기분 좋게 0.5% 정도 강보합권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140만까지 현재 회복이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뭐 어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유동성이라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 노트 3라든지 그 갤럭시 기어와 같은 어떤 신제품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지금 어쨌든 단순히 기술적인 그리고 유동성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뭐 그 실적에 관한 우려감들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특징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만약에 130만 원을 오른쪽에서 종가상 회복을 하게 되면서 차츰 우상향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은 지수가 방향성이 지금에서 하락이 멈춰지게 되면서 위쪽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외국인 선물 쪽과 동반해서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시장은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죠. 저번 주 그 이전 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화학 철강 섹터가 아무리 강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끄는데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동반의 어떤 현대차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삼성전자가 지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일시적인 어떤 외국인의 유동성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130만 원 회복 여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I 최근에 상당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ESS, 뭐 전력 저장 장치 여기는 어떤 정부 추진 소식과 마찬가지로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유럽 쪽의 어떤 진출 소식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 SDI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가 이제는 반대로 태양광은 아직까지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ESS 부분이 신성장 동력으로 좀 빠르게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조금만 더 받쳐주게 된다면은 삼성 SDI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만 5천 원 부근에서 눌림목을 보이고 난 이후에 2차 상승을 이제 노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시장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대비 선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 쪽에서 STX 엔진이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삼성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관리 종목이 지정됐던 소식이 나오긴 해서 급락으로 갔었다가 다시 한번 회생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뭐 급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사하고요, 페노션하고 STX 엔진 어쨌든 살리겠다, 그러니까 회생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생에 대한 의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그 모습이 현재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선 반영이 되면서 움직였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M&A 소식은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쪽에서 2천억 정도 자금 지원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페노션을 살리게 된다면 어쨌든 해운 쪽 그리고 조선 쪽은 살리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STX 조선해양 그리고 STX 엔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매적인 어떤 급등락 현상이 이제 유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급등락하는 부분들이 뭐 테마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아니라 단순히 살린다, 못 살린다 이런 조금 그 변동성이 큰 뉴스들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급등락 현상이 조금 잠잠해서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잠깐 자동차를 네. 한번 볼까요? 오늘 현대자동차가 2.4% 브릭스 쪽에서 지난달 판매량이 괜찮았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미국 쪽에서도 점유율이 조금 올라갔던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님께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브릭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판매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1년 초반이죠. 2011년 1분기, 2분기 그때 기록했던 2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판매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뭐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분기 기준이 아니라도 7월달, 8월달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발표가 되고 있는지는 꾸준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됐다는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1년 2분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성장을 했는지 확인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지금 독보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부분 파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어떤 판매, 죄송합니다. 외국 쪽에, 그러니까 외국 공장의 어떤 판매율이, 국내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4%밖에 안 썼는데, 이제는 미국 쪽이라든지, 그리고 브라질, 중국 쪽에 해외 공장 신설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주지사가 직접 와서 현대차 공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하는 해외 공장 신설 소식도 나오게 되다 보니까 파업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현대차에 조금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자동차가 속한 운수장비 섹터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한번 볼 텐데 조금 전에 삼성 SDI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2차 전지 테마가 오늘 또 어떤 모습인지 금요일도 강했었는데 한번 보고요. 오늘 안철수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 가운데 일제히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아 보이네요. 네, 오늘 일단 테마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력도 있고 예. 특히 이제 안철수 테마주를 보신다면은 한마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 다른 야당들하고 연합을 안 하고 독재 세력을 구축하겠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기대감으로 대거 상한가 가는 종목, 대거 11%대 혹은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군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근데 그건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재보선거 해가지고,
그 의석수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찌됐든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금 선거 관련한 테마주들이 좀 들쑥날쑥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항상 보다시피 선거 관련된 테마주들은 선거가 끝나거나 하고 선거가 끝나기 직전에는 다시 과거의 주가를 회귀했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뭐 단기 매매는 모르겠지만 이걸 뭐 추세로 끌고 가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좀 약간 폄하스럽지만 좀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풍력 테마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어요.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미국의 풍력 단지 대규모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뭐 동부 S&C는 3%대 강세, 뭐 유니슨, 뭐 태웅, 뭐 현지 소재 모두 한 1에서 2%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 뭐 풍력이 오래간만에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태양광주 관련된 기업군들이 구조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부분들. 풍력도 그런 이슈로 좀 하는 것 같은데 최근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러한 재생에너지 쪽 혹은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급격히 개선되기엔 조금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 기업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했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띄었는데 일단은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뭐 PNT, 상신 EDP, 코스모 신소재 등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약간은 전체적으로 조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추세가 꺾였다는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삼성 SDI나 LG화학을 빼고 나서는 좀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차익 매물 많이 쏟아졌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거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상신 EDP 같은 종목군들은 그래도 한 번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권역에 놓여있다는 부분들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농어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의원 의원이 이번에 별세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폐암으로 별세를 했는데 그 고의원이 최대 주주예요. 지분 46%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50%는 절반이 이제 증여세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농어바이오는 워낙에 이제 고의원 의원이 그 정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전문 경영인을 10년 이상 더 관리가 됐던 거라서 뭐 경영 공백은 발생하지 않지만은 최대 주주가 어쨌든 증여를 하면서 이 반 이상이 증여세로 나간다는 얘기는 약간 오버행 이슈 관련해서 약간 이제 혹시 이제 그 지분의 변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고의원 의원의 그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3만 원대에서 뭐 한 1, 2주 만에 2만 원 초반을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2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는 전자 결제 테마도 수급 특징주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도요, 오늘 웅진홀딩스의 거래가 재개됐는데 상한가 들어갔네요. 네. 일단은 뭐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코스피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호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STX와 똑같은 이유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회생이 될 것이라는 것들이 호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STX 그룹도 그렇고 웅진홀딩스 둘 다 공통점은 이동성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위기에 왔었던 부분들, 하지만 그 위기를 해서 회사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회생 쪽으로 간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STX 그룹도 그렇고 용진 그룹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극히 좀 조심하시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단 뭐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 미래에셋
우리투자증권 같은 매수 상위 증권사 이제 이름 현재 올리고 있는데 뭐 기관 쪽에서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이라기보다는요. 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기업의 계속성이라든지 뭐 경영 투명성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검토를 했지만은 뭐 상장 폐지할 만한 어떤 해결제가 될 만한 어떤 조건들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상한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급등락 흐름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나서 또 곧바로 급락으로 언제든지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조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의 외국인들이요, 한번 이틀 연속 1,000억 원대 매도가 나간 적이 있었고, 선물도 한번 10,000계약 이상 판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한 주 전체적으로는 3,000억 정도, 그래도 매수가 잡혔던 한 주였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 오늘까지 추가 반등하고 있는 삼성전자였고요. 그 다음으로 기아차를 샀습니다만, 왼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약간씩 파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매수 창구의 이름이 외국계가 많이 떠요. 다시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외에도 하이닉스, 모비스, 전차 플러스 2차 전지 대장인 삼성 SDI를 산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의 지난주 매매 확인해 보실 텐데요. 기관은 많이 빠졌을 때 쌀 때만 약간 저가 매수했었죠. 가장 많이 판 것은 레버리지,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코덱스 200과 더불어 인버스였습니다. 그 밖에 기관은 조선주를 확연하게 샀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세 번째, 네 번째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기아차는 결국 공통 매수를 받은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 기관은 약간 정리했군요. 현대상선도 많이 팔았습니다. 분석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그 외국인 매도 상위 쪽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파워 K200이란 그 종목이 있습니다. 네. ETF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덱스 200과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덱스 200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고요. 파워 K200은 교보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ETF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뭐 참고적으로 뭐 타이거는 미래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뭐 ETF 상품이란 것 말씀드리면서 뭐 일단은 그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이 지수 상품을 매도했다는 건 시장 쪽보다는 아무래도 종목 쪽으로 집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ETI 같이 IT,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이 자동차 섹터를 매수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도 과연 이런 부분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쪽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강세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시장 쪽보다는 종목들 쪽으로 움직여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 조선주를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쪽에 현대중공업이 2.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그 기관들이 어떤 섹터를 이끌 때는 2등주, 3등주, 그러니까 조선 섹터를 한번 예를 들면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오늘 그게 좀 뒤집어졌어요. 현대중공업이 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조선 섹터도 어쨌든 기관 쪽보다는 오늘 좀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뒤집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대장주, 외국인들은 대장주를 매수한다는 것들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라는 건데요. 그 EMBI 스프레드하고요. 그리고 한국 CDS 프리미엄을 좀 이제부터 참고를 하자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머징 그 EMBI 스프레드가 요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머징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EMBI 스프레드가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머징 국가의 어떤 위험도가 커지게 되면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상승 쪽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다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머징 국가의 어떤 위험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유동성 유출 우려가 감소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권 시장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어쨌든 이머징 마켓 최근에 이머징 마켓 사태가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기 위해서는 EMBI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머징 채권 가상금리 스프레드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이라도 국내 시장이 좀 더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EMBI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한국 CDS 프리미엄도 동반적으로 같이 체크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은 국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시장이 좀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좀 바닥을 다질 것인가 체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지표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만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번엔 지난 한 주 코스닥 수급 특징지 보고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외국인이 금요일 날 500억 정도 이번 달 들어서 제일 많이 사줬었던 한 주였었는데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은 KG 이니시스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성광밴드 그 다음 순으로 샀고 디스플레이텍에도 다시 한번 큰 매집성 그런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때문에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신저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 게임빌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매매 상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최대 주주 사망 소식에 약세를 띠고 있다. 아까 분석이 이미 나왔었던 노무바이오 기관은 한번 크게 사고 한번 또 금요일날 많이 팔았었습니다. 일단 매수 1위 종목으로 나오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서원인텍순, 나노신소재도 샀었는데 서원인텍, 특별히 나노신소재는 7거래 연속 외국인과 쌍끌 매수세가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샀지만 루멘스는 팔았고 일부 YG엔터 그리고 SM 같은 엔터주도 매도를 했군요.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외국인은 역시 그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군들은 꾸준한 사랑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삼강밴드라든지 KG 이니시스, 뭐 디스플레이텍 같은 종목군들 이렇게 매수를 많이 잡아주고 있는데, 일단 KG 이니시스는 전자결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 약 한 3조 7천억 정도, 특히 휴대폰 관련해서 결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작년 대비 23% 증가하는 수치고요. 이건 뭐 내년 제가 보기에 한 1, 2년 동안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라서 가장 선두주자가 KG 이니시스고,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 다날 같은 종목군들이 뒤따라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한 30, 4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여기서 이제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변동성 양상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후발주자, KG 모빌리언스라든지 다날 같은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잡아줬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없는데 서울반도체도 지난주도 외국인이 은근히 많이 샀다는 부분들, 그래서 기관도 많이 샀죠. 그래서 고점 돌파되는 기대감, 특히 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지금 시작점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건 2, 3년 동안 계속 업황 호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모바이오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점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기간에 저점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은 바로 반등을 못하더라도 다시금 그 이후에 반등을 보였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GS홈쇼핑, 서원인텍 같은 종목군들도 약간 좀 추가적인 반등을 좀 열어놓고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 한마디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수급이 답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을 앞둔 월말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외국인이 어떤 매수를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약간 선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발생하려면은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주에 한 12,000계약의 선물 매도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주 초반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잘 보자. 그리고 이머징 채권 가상금리 스프레드와 한국의 CDS 프리미엄도 참고하자. 두 분의 조언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유창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 이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80선대 회복 이후에 약간의 안착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사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섹터를 보면 운수장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수장비는 자동차와 조선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현대차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3.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부분 파업은 이어지지만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 국가에서 지난달 판매가 괜찮았다는 뉴스가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조선주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현대중공업이 한 2%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1880선 운수장비 섹터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들어가면서 꽤 괜찮은 추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는 오늘 테마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안철수 테마, 전자결제, 또 2차 전지도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 또 사실 오늘 언급은 안 됐지만 카지노주까지도 외국계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파라다이스 등의 종목이 5%대 급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530선에 안착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버냉키 의장이 빠져서 사실상 안 꼽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잭슨 홀 미팅에서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잇따랐는데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데니스 로카트 총재 열일 전엔 지표가 고르지 않아서 QE 축소 어렵겠다 9월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뒤집은 모양이에요. 잭슨 홀 미팅에서요. 뒤집었다기보다는 이제 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 이제 지지 가능성을 약간 내비친 상황이고요. 결국에 와서는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가 와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번 잭슨홀 미팅은 중요한 인물은 거의 다 빠졌죠. 지금 마리오 드라기도 빠졌고, 벤 버냉키 의장도 빠졌고, 유일하게 좀 파괴력이 있는 사람으로는 이제 IMF 라가르드 총재만 유일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은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상당히 좀 컸고요.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 양적완화 축소에 상당히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신흥 국가들의 어떤 통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해결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신흥국에서는 통화에 중앙은행이 개입한다든가, 통화 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대체하는 방법, 아니면은 IMF에서 대출, 탄력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여러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여러 의원들 간에 교차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양적완화 축소는 필요하지만 축소가 전 세계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일본이라든가 유로존은 양적 완화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에서 해야 되지만 너무 가파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지금 5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자금이 이탈됐다고 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16조 원이나 돈이 빠져나갔다면서.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그 신흥 국가에서 좀 그 어려운 나라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자금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유로존이나 미국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돈이 한 143억 달러가 나오는데 이게 16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에 말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상장 지수 펀드 쪽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얘기하기를 상장 지수 펀드 때문에 미국이 블랙먼데이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이 시즌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고요. 그 자금은 지금 가는 곳이 유럽 주식형 펀드 쪽에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원자재 시장에 가고 있고요. 또 하나로 본다면 머니마켓 펀드라 현금화를 거의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유럽보다는 원자재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자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경기율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의 가장 큰 소비국인 중국이 살아난다는 것을 일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아시아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시아에서도 지금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한 경상 수지가 흑자로 가는 나라들한테는 상당한 수혜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결국 미국의 주식형 펀드가 저평가되어 있는 개별 나라들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면 상당히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얘기해보죠. HSBC 8월 제조 PMI가 사실 50을 넘은 경기 확장 국면을 띄기도 했었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5대 은행에 100억 위안씩 CD 발행을 허용해준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오늘 영향을 얼마나 줄지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5대 시중은행인 공상은행이나 농업은행, 건설은행, 뭐 교통이나 중앙은행, 중국은행이죠. 거기서 CD 발행 계획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하죠. 자금을 한 은행당 한 100억 위안 정도, 한 1조 8천억 정도를 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금금리 통제가 점점 완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결국 CD 발행을 통해서 은행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본다면 지난번에 중국에서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보이지 않게 경기 부양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중국장도 잘 봐야겠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수급도 조금 좋아지고 시장도 추가 반등에 다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 수급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선물에서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선물로 인해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현물과 선물 간의 베이시스 차가 슈퍼 백워레이션입니다. 거의 뭐 0.84 정도가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안 되죠. 결국 누군가는 선물을 강력하게 매수를 해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매수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사례를 잡았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했을 때는 주봉상으로 단기 수급선이 우상향으로 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조만간 베이시스가 콘텐츠로 완벽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좀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만한 수급상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들 지금 한 현물 기준으로 250억 가까운 순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1880선 웃돌더니 지금은 정확히 1880에 걸쳐 있습니다. 잠시 전에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